엄청 긴데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요약해서 드리면 결혼은 제가 좀 늦게 했어요. 제가 36, 저희 남편이 33살에 이제 연상연하로 시작이 됐었는데 결혼하는 과정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저도 시부모님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결혼을 정말 연애 때도 안 그랬는데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신혼여행 때부터 저희 남편이 부부관계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게 피곤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늦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기를 빨리 갖고 싶었고 이제 점점 거부가 되니까 저도 좀 스트레스가 쌓이고 조금 서로가 좀 관계가 싸움도 잦아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시댁하고 관계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시부모님을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친정보다 더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부모님께서 너네 시험관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시험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병원을 이제 갔는데 남편이 내분비 질환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남성 호르몬 수치도 너무 낮고 잘 안 될 거고 늘 피곤할 거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새벽 5시 일어나서 아침밥도 헤매기고 엄청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엄청 많이 했는데 저희 남편은 그거에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냥 원래대로 먹고 운동도 안 하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서로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사이가 안 좋았다가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됐는데 계류 유산이 됐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었는데 아이고. 그때 좀 힘들었어요. 그랬겠네요. 그러다가 정말 신기하게 시어머니가 제가 유산이 된 걸 아셨는데도 연락이 한 통화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어머님을 찾아뵙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연락을 일부러 안 하셨대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건 없는 것 같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이제 시어머니 아프실 때도 그렇고 진짜 제가 좀 저 선생님 영상 엄청 많이 봤는데 저는 되려 제가 가부장적인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정말 잘하고 싶었고 제 남편을 낳아준 부모님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어머니한테 너무 잘했고 저 어머니 너무 좋아서 제가 한 거지만 제가 아팠을 때 어머니 연락 한 번도 없으셨을 때가 전 너무 서운했다. 이제 그런 말을 울면서 드렸는데 어머니가 누가 잘하랬니? 이러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나한테 서운할 거면 잘하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네. 저 2년 반 만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결국 제가 조금 폭발을 하면서 시부모님하고 싸움이 났는데 이제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저한테 나는 네 편 못 든다. 부모님 편을 들지 어떻게 네 편을 듣냐고 딱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남편 말을 듣고도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부모님하고는 연락을 안 해요. 그리고 남편은 그게 언제예요? 그게 작년이에요. 1년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 뵌 지는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 시부모님한테 남편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걔가 나한테 잘한 거 2년 반밖에 더 되냐. 저 그때 결혼한 지 2년 반 됐어요. 저 2년 반 동안 진짜 잘했거든요, 선생님. 근데 너 걔가 나한테 잘한 지 2년 반밖에 더 됐냐라는 말을 남편이 또 저한테 그대로 전달을 한 거죠. 내가 너랑 2년 반을 살았는데 2년 반 동안 어머니한테 잘했으면 나 100% 잘한 건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근데 그거를 남편이 제일 많이 봤어요, 선생님. 시어머니 생신 때, 시아버지 생신 때 저 진짜 밥상을 제 손으로 다 차려서 해드리고 어머님 코로나 걸렸을 때도 제가 국이랑 밥을 다 반찬까지 해서 해드시지 말라고 진짜 막 하고 철 되면 전어 필레를 제가 사서 회를 떠서 막 하고 그러니까 저가 그만큼 되게 좋아했었어요, 시부모님. 근데 제가 정말 유산하고 힘들었을 때 그런 반응이 오니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나 네 편 못 든다고 했을 때도 너무 공허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선생님 영상 진짜 많이 봤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어머니가 부부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 그래서 부부 상담을 시작을 했죠. 네. 부부 상담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남편이 아기를 낳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바꾼 거예요. 시험관을 2번째 시도를 하려고 했을 때
나 애 안 갖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걸 좀 여쭤볼게요. 내가 생각했던 결혼의 목적은 뭐였던 것 같아요? 내용이 뭐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이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네. 나이가 좀 늦게 결혼을 하고 네. 큰 수술을 하고 뭔가 이렇게 그 과정에서 남편이 함께 이제 좀 도움을 주고 뭔가 그걸 되게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마음을 바꾸고 그 과정에서 또 뭔가 이렇게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뭔가 싸우는 과정에서 지금은 제가 좀 많이 포기가 된 상태라.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아이를 내가 갖고 싶고 좋아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남편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는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하고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남편하고 시어머니만 나를 잘 이렇게 조금만 받아주시면 나하고 좀 이렇게 소통이 되고 이런 것만 있으면 이 결혼 생활은 할 만한 결혼 생활이야 라고 나나님이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남편이 워낙 바쁘고 그래서 저는 좀 시댁 식구들하고 뭔가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그런 그쪽 시댁 쪽 사람들하고 뭔가 제가 소통이 되는 어떤 걸 찾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나님한테 남편이라는 대상보다는요, 결혼 생활이라는 그 유지 자체가 훨씬 더 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나나님이 그냥 알아서 그냥 남편은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저만큼 좀 이렇게 물려놓고 그냥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보면은 아기가 생기면 이 아이가 아빠 엄마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주는 인물이 되겠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과연 행복할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나나님은 무슨 이유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가 이렇게 중요하신 분이 되신 것 같아요? 조금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 그런 느낌. 제가 혹시나 이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힘듦도 있을 것 같고 또 부모님한테도 또 좀 이렇게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좀 죄송한 것 같고. 그렇구나. 제가 보는 것도 지금 그와 비슷한 것 같거든요. 나나라는 인물, 나나님이라는 인물보다 뭔가 결혼의 유지, 외부에서 보는 시선, 부모님의 입장,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현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나님이라는 인물보다 더 선순위로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진짜 제가 자존감이 엄청 높았는데 네. 결혼하고 많이 떨어졌어요. 네. 가정이 흔들리니까 뭔가 제 안에 있는 게 좀 무너지면서 그 정신과 치료 받았을 때도 이제 다 무낭하잖아요, 선생님. 근데 거기서 자존감이 저한테 가정폭력이 혹시 있나요? 라고 물어볼 만큼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고. 근데 자존감이 0이 나왔대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자존감이 0이면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을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멋에 살았거든요, 진짜. 근데 결혼하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나나님, 그게 정말 자존감일까요? 나는 그거 자존감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오히려 자기 체면 쪽이 아니었을까요?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의연하게 이 현실을 직시하고 정말 마주하고 직면해서 이렇다면은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좀 보호하고 보살피는 그런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고자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나를 꿰뚫고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나나님을. 나나님은 이혼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결혼만 했지 그냥 기혼자인데 미혼자처럼 사는 삶을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분명히 바쁜 거 맞아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을 가졌어도 아니면 그거보다 또 그냥 바쁘지 않은 일반 회사를 다녔어도 아니면 그냥 자유 직업이었어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나나님을 대하는
이 어떤 인지 구조는 같았을 거로 저는 생각해요. 네네. 직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쁜 걸로 숨는 남편을 바쁜 걸로 이해를 해주고 있는 나나님이 사실 저는 좀 더 이상하기도 해요. 연애 때부터 너무 바빴어요. 그 연애 때도 한번 헤어졌었거든요. 네. 이걸로 이럴 거면 연애를 뭐하러 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남편이 뭔가 좀 그 과정에서 좀 본인이 정신을 차리면서 저를 찾아왔게 돼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남편도 결혼이랑은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제가 나는 너랑 연애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난 결혼이 중요한 사람이다. 난 결혼할 사람이 중요하다. 나는 너가 연애만 할 거면 난 너랑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 그랬더니 되게 그냥 해 그 결혼하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건 인정하더라고요. 자기가 준비 없이 결혼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부부 상담하면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듣게 됐고 그래서 이제 뭔가 결혼을 시작한과 동시에 저는 엄마로 살았어요. 항상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느 날 딱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가정부라고. 그 집에 사는 가정부지 네가 어떤 아내로서가 아닌 것 같다. 근데 그 말 듣고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나나님 네. 지금 뭐 정리돼요? 선생님 말씀처럼 저를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포커싱이 안 됐던 거는 맞는 것 같거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뭐가 보이나요? 제가 생각한 대로 이 결혼을 정말 유지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에서 어떤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저만의 어떤 방향성을 찾아야 된다는 것도 있고, 네. 아직 그걸 못 찾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미련을 좀 못 버려서 그런지, 나나로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거의 계획을 아직 못 세우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나님의 정말로 개인 상담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님 내면이 지금 뭐가 이렇게 정리가 되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 내면이 혼란스러우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내 주변을 보는 것도 지금 다 혼란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냥 강력한 거는 지금이라도 아이만 생기면 나는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지금 아이는 그러니까 나나님 보세요. 아이가 지금 있으면 나나님이 행복할 것 같으세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한 정신과 다니면서 깨달았어요. 네. 내가 너무 이상한 걸 쫓고 있나? 그러니까 뭔가 나만 쫓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내가 저거를 이룬다 한들 뭐가 달라질까? 나나님 지금도 너무 젊고 매력 있고 정말 너무 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건 내 시간을 아끼셔야지 돼요. 내 시간을 아끼셔야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 흘려보내고 그냥 유야무야돼서 또 내년이 되고 이렇게 되면 나나님의 어떤 자신감 같은 것들은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 시간을 정말 아끼는 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개인 상담을 통해서 내 내면이 좀 통찰이 되고 더 많이 깨닫고 내가 어떤 중심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나나님이 먼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 삶에 대한 어떤 선택, 이거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내 삶인데.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내 삶을 먼저 아까워하고 예뻐하고 정말 나를 챙겨주고 내 관점에서 나를 좀 잘 진득하게 잘 들여다볼 수 있고, 이제는 피하지 말고 직면해서 이게 정말 어떤 건지 제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나나님은 개인 상담이 너무 중요하실 것 같아. 그래서 개인 상담을 하다가 보면 이제 나나님이 뭔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제 남편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 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는 나나하고는 그러면 계속 유지할 수 없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온다고요. 그리고 남편하고 살아도 괜찮고 안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하고는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남편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뜨거운 냄비를 들고 이걸 지금 놓지도 못하고 뚝딱 잡지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나나님이 되시면 안 되고, 이걸 오히려 남편한테 넘기고 당신이 선택해. 나는 이러이러하게 내가 존중받고, 그 다음에 나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는 대화가 돼야지 되고, 당신은 나를 고생시키지 않는다, 나 마음고생할까봐 그랬다 라는 말로 당신 삶에서 나를 지금 배제시키고 있는 거야. 이거를 내가 허락하는 결혼생활을 할 수는 없어. 이거는 당신이 선택해. 이게 뭔가 남편 쪽에 선택권을 줘야 되는 그런 의연한 나라님이 먼저 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마지막 말씀이 되게 와닿았어요. 네. 네. 오케이.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직은 어려운 선택이지만 선생님 말씀에서 조금 약간 띵 하고 머리를 맞은 거는, 제가 뭔가 바꿔보려고 했지 그 선생님 말씀대로 그가 선택해서 바꾸게 하려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그걸 깨달으신 거군요. 네. 네. 그래요. 일단 나나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나님 스스로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그래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아마 나나님만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방향과 목적이 정확하게 맞으셔야 돼. 그냥 무조건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신념과 가치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조합해서 이게 방향도 맞아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이 나나님의 개인 상담 시간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